네, 동시효과 구간 5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마감 임박한 상황인데요. 양쪽 지수 상승세지만 상승 같지 않은, 그러니까 다소 좀 긴 빠진 모습으로 오늘 마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대가 상당했는데 말이죠. 먼저 코스피 보실까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 0.3% 정도 오르면서 2516선 구간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어제도 비슷하게 강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도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해서 오르긴 하는데요. 아직까지 1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할 만한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음봉입니다. 장 초반보다는 약간은 부진한 상황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이거를 연속해서 상승인데요. 현재 구간 전거래일 대비로는 0.5% 정도 오르면서 893.09포인트 선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코스닥도 음봉입니다. 장 초반에는 899.21포인트, 거의 900선 거의 다 왔었는데 여기서 고점을 기록하고 상승폭이 슬슬 반납이 되더니 현재는 893선, 여기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가 상당히 한산하죠. 지금 물론 동시효과 구간 지나봐야 되겠지만 유가증권 시장은 현재 거래 대금이 9조도 안 됩니다. 8조 7천 정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11조 원가량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장의 자금이 메말라 있는 상황이고 또 빠르게 작은 종목 쪽으로만 또 짧게 매매를 하는 그런 모습이 최근 들어서 이어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테마주들 쪽으로의 이 빠른 순환매 양상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전도체, 그 다음에 맥신, 이번에는 방사능, 오염수, 이런 키워드로 오늘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는 상한가 종목 없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와보시면 총 4종목이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채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특징이 있다면은 오늘 오후였죠. 일본에서는 이 오염수 방류 디데이를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 24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측에서도 조금 전이죠. 3시 구간대 이와 관련된 공식 입장을 내놨었는데 과학적으로도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다. 그렇다고 찬성하는 건 아니다. 라는 이 간단한 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카운트다운 시계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상황 가운데서 시장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디데이 발표가 있을 거라는 그 일정들은 아마 좀 체크를 해보셨을 텐데요. 이에 따라서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였던 이 오염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결국 막판까지도 급등을 하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소금입니다. 소금 쪽으로 가장 민감한 종목,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종목 인산가 현재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소금 하면은 CJ 제일제당이나 대상 이런 종목이 지난 6월 달에는 급등했는데 지금 패턴이 좀 바뀌면서 신송홀딩스, 샘표식품, 샘표 이쪽으로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 종목은 간장 쪽에 조금 더 가깝고요. 그리고 보라티알 같은 경우는 이 시럽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종목군 소스 만들고 이런 업체들이 오늘 장에서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제당은 앞서 6월 달에는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또 밀려 내려가면서 소금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소 좀 재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오염수 방류 쪽으로 또 영향을 받는 일부 테마주들 형성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위드텍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부각되면서 위드텍 오늘장 15% 정도 급등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몇몇 종목군들 뭐 대봉에르스 같은 경우도 직간접적으로 묶이면서 오늘장 6%가량 오르며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보라티알은 상한가는 일단 풀렸는데요. 왔다 갔다 그 부근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또 해산물 관련된 종목, 수산물 쪽으로도 강세 흐름이 눈길을 끕니다. 사조 시푸드가 현재는 10% 정도 강한 상승으로 거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동원수산 보겠습니다. 동원수산도 8%. 다만 이 소금이라든지 장류, 소스류는 막판까지도 고점이 높아진 상태인데 해산물, 수산물 쪽으로는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온도차가 좀 벌어져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이고 맥신 관련된 종목군들은 급락, 초전도체 관련해서 뭐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이쪽은 또 재차 매기가 붙습니다. 갈피를 전혀 잡을 수가 없죠.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도 상한가에 재차 또 들어간 모습. 어제 하한가였거든요. 오늘 상한가. 정말 제대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반도체 쪽이 오늘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시세 연속성을 못 보여줍니다. 결국은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합권 정도에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
8월 20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이 새로운 테마들 그리고 작은 테마들 쫓아다니느라 시간을 좀 허비하면서 큰 틀을 보지는 놓치지는 않았는지 이런 생각을 다시금 좀 하게 됩니다. 워낙에 좀 작은 테마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또 큰 틀에서 움직이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멀리서 시장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장에서는 좀 하게 되는데요.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확인해 보시죠. 일본은 좋았습니다. 오늘 니케이 225 지수 오름세 나타냈고요. 1% 정도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0.92% 오르면서 31,856.71엔대 일본 니케이 225 지수 거래 마쳤는데 우리 증시에서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이 됐었는데요. 일본은 사실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뭐 특정 이와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 급등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고 니케이 구성 종목 가운데서 뭐 어드밴티스트라든지 이런 종목군이 강세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섹터로 그룹핑이 일본은 뭐 뚜렷하게 되지는 않고요. 리소나 홀딩스 그리고 도요타 동상 뭐 이쪽으로 강한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산업재 쪽이 좀 좋았습니다. 다음은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이 오늘 장에서 다소 좀 눈에 띄는 오후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3,100 라인을 하단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중에 3,100선을 이탈했다가 조금 전에 1시간 전부터 급반등으로 돌아선 모습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뭔가 좀 속보가 나왔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체크되는 건 없고요. 일단은 오후에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점은 특징으로 보입니다. 상해종합지수가 그래서 1%나 오르거든요. 현재 1.08% 오르면서 3,126.37포인트 구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어제 LPR 이 대출금리 내린 것도 그렇고 거기에다가 이 디지털 산업 쪽 강화하는 그런 안들이 계속 내부적으로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뭐 AI, 디지털 산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라는 점 특징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심천 쪽입니다. 심천도 마찬가지로 마감을 앞두고서 분위기 좋습니다. 0.7%가량의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 보시죠.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에는 1,340원권을 맴도는 양상이었는데 그래도 장 중에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1,330원대 중반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오늘장 원달러 환율 저점 부근에서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7원 10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1,335원 50전에 거래 마쳤고요. 장 초반에 1,341원까지 갔습니다. 원달러 환율 다시금 하루 만에 하락 전환되면서 1,340원대 최근 들어서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오가는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역시 이제 급등이나 급락이 연출되는 장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전체적으로 상승권의 흐름을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다소 아쉬웠던 건 전강 후약의 패턴, 뒤로 갈수록 조금은 아쉽게 마무리가 됐던 하루였죠. 자, 그럼 지금부터 화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보시면 연이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승폭 자체가 크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전장 대비 0.28% 상승이고요. 포인트로 봤을 때는 7포인트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종가 보시면 2,515.74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확인해 보시면요. 장 초반에 고점이 나왔죠. 2,533포인트 고점을 찍었고요. 그 뒤로 2,520선으로 내려와서 다소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쭉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했습니다. 결국 하락으로 돌리나 싶었는데 장 후반에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오게 되면서 2,520선을 좀 바라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면에서 오늘은 상당히 눈치를 보면서 움직인 것이 아닌가 싶은데 장중에 보시면 외국인도 기관도 매도 우위였다가 매수 우위였다가 변동이 좀 잦았습니다. 종가상으로 보시면요. 외국인이 405억 원 매도가 좀 더 많았고요. 기관도 매도가 소폭 더 많았죠. 50억 원 정도 순매도로 거래를 마쳤고요. 개인은 사들였습니다. 494억 원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하락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먼저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약세를 보였던 게 비금속 광물이었습니다.
시멘트 쪽도 내려가고요. 히토류 관련주들도 빠지고 업종 지수가 뚜렷하게 흔들렸죠. 전장 대비 1.37% 약세 마감이 됐고, 그리고 운수 창고 업종, 일단 대표 종목인 해운주, 이 HMM의 매각이 떠들썩합니다. 오늘 HMM의 주가가 분명하게 내려갔다는 점이 업종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래서 전장 대비 1% 넘게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보험이 0.9%에, 의약이 0.8%에, 그리고 종이 목재가 0.95%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보실 텐데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만나보시죠. 철강 금속 업종입니다. 역시나 포스코 홀딩스가 올랐으니까 업종 지수 오를 수밖에 없었고요. 전장 대비 1% 넘게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증권 업종 0.96% 상승 마감됐고요. 그리고 전기 전자,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업종 지수는 올랐습니다. 전장 대비 0.67% 올랐고요. 그리고 전기 가스와 서비스 업종이 0.5% 안팎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반도체로 시선이 상당히 좀 쏠렸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기대감에 따른 주가 급등세, 이 훈풍을 받게 된 거죠. 문제는 뒤로 갈수록 뒷심이 약간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투톱이 나란히 하락으로 돌렸고요. 그러다가 장 막판에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오면서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죠. 66,600원에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고, SK하이닉스는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쳤죠. 종가는 11만 6,500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강세로 흘러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까지 1에서 2%가량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포스코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죠. 홀딩스가 1.63% 상승입니다. 56만 원에서 장 마쳤고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 보시죠.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는 눈에 띄게 상승 탄력이 그래도 좋았습니다. 2.82% 상승이었고요. 43만 8천 원의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바이오가 오늘 좀 약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이 함께 약세 마감이 됐고요. 셀트리온은 연속 하락이면서 시총 순위도 함께 좀 내려갔습니다. 상대적으로 KB금융이 치고 나오는 모습 확인이 됐죠. 셀트리온 1%대 약세 마감이 됐고 KB금융이 0.7% 올라오면서 오랜만에 이름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쪽 보시면 역시 요 근래는 계속 잠잠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인터넷주들 가운데 네이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초거대 인공지능인 하이퍼클로바 X 이 공개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공개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틀 연속 상승이죠. 윗골을 다소 다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뚜렷하게 상승입니다. 3% 올렸고요. 22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음식료 관련 업종이 유독 강했습니다. 사실 어제장에서 이미 수산과 육개 관련주들이 슬쩍 반응해주긴 했는데 오늘 제대로 된 매수세가 아주 크게 터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에 방류 초일기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죠. 자, 그래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온 건데요. 먼저 국내 소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보시면 신송홀딩스부터 보라티알, 샘표 쪽 그리고 대상홀딩스 모두 천일염을 다루는 종목이죠. 일제히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 다만 장 후반에 다소 빠졌죠. 신송홀딩스, 보라티알, 샘표식품과 샘표 이 종목들 장중에는 모조리 상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종가상으로는 그렇지 못했고요. 신성홀딩스와 보라티알의 경우에는 급등세를 그래도 유지해줬지만 샘표식품과 샘표는 윗꼬리를 제법 달았습니다. 그리고 대상홀딩스도 장중에는 25%대 크게 오른 모습이었는데요. 윗꼬리 이쪽도 꽤 길게 달았죠. 6% 상승에 그쳤습니다. 종가는 7,360원이 됐고요. 그리고 인산가는 주경시장의 1위 기업이죠. 여기는 상한가 유지가 됐습니다. 3,48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오염수 방류 우려감이 되니까요. 이 수산물 관련주들의 움직임 아주 강하게 반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수산물 관련된 종목들 윗꼬리를 다소 좀 길게 다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장으로 좀 넘겨주시죠.
CJ 시푸드와 사조 시푸드 오늘 장중만 해도 거의 뭐 상한가 솟구치나 싶었는데 윗골이 길게 달았습니다. 종가상으로는 10% 안팎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동원수산이 8%, 사조오양과 신라 SG가 그리고 한성기업까지 나란히 4%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산주들뿐만 아니라 장중에 수산물을 대체할 만한 육계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급등세가 연출이 됐죠. 하지만 역시 이쪽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윗꼬리를 제법 달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마니커 FNG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치나 싶었는데 윗골이 상당히 달면서 11%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마니코는 음봉 기록됩니다. 3%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하림과 팜스토리도 마찬가지로 윗골이 달았죠. 하지만 그래도 이쪽은 상승폭이 위쪽보다는 좀 컸습니다. 하림이 6.76%, 팜스토리가 7%대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이틀째 상승 마감이 됐죠. 전장 대비 0.52% 올랐고요. 포인트로 4.62포인트 상승이었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893.3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분봉톡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역시 장 초반에 고점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 고점은 899포인트. 아쉽게도 900포인트를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 뒤로는 890선에서 횡보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죠. 장 초반에 나왔던 장중의 저점이 889포인트, 고점과 저점이 겨우 10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장중에 제한적인 변동만을 보이다가 그대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890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확인이 됐는데요. 종가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이 638억 원 매수 우위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482억 원 순매도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개인 보시면 11억 원 정도 소폭 매도가 더 많은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면요. 에코프로 그룹의 저력을 확인했던 어제와 오늘이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오늘 뭐 3%가량 일단 올리면서 이틀째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오늘 종가가 33만 7,500원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에코프로의 상승 탄력이 대단히 큰 모습이었죠. 어제 9% 올렸고요. 오늘도 강했습니다. 결국은 BM을 제치고서 이 코스닥 시총 1위 자리에 올랐고요. 어느새 다시 120만 원대 자리에 다시 안착하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장 막판에 상승 탄력이 다소 떨어지나 싶다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 종가 확인해 보시죠. 에코프로는 전장 대비 7% 올렸습니다. 오늘 종가 126만 1,0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LNF 쪽 보시면 오늘도 역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분위기가 나타났죠. 소폭 상승에 그치는 흐름이었습니다. 0.24% 올리면서 21만 2,00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포스코 DX 상승 마감이 됐죠. 4% 올렸습니다. 종가는 34,400원이 됐고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가보시면 역시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이 나란히 좀 밀렸고요. HLB도 뚜렷이 약세였습니다. HLB가 4%가 넘게 빠졌죠. 29,000원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이런 가운데 상승 분위기를 보여준 게 아래쪽에 알테오젠이 있었습니다. 알테오젠은 오늘 다른 종목과 달리 뚜렷하게 상승이었죠. 전장 대비 3% 넘게 올렸고요. 46,4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반도체주들이 뒤로 갈수록 부진한 흐름이었죠. HPSP가 특히 낙폭이 좀 컸습니다. 보시다시피 HPSP는 6% 넘게 내려갔습니다. 32,3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상대적으로 리노공업은 선박했죠. 0.68% 올리면서 16만 3,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꿈의 신소재라 불리는 맥신 관련주 또 보겠습니다. 초전도체 이후로 구매 신소재 맥신이라는 물질이 상당히 부각이 됐죠. 대량 생산 가능성에 갑작스레 관련주들이 상한가 행진을 벌였는데 이틀째 솟구치더니 사흘 만에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초전도체 테마 때에 비해서는 아주 짧은 시간 만에 급락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요. 낙폭이 가볍게 20%를 넘습니다. 한가 종목들도 여러 나왔죠. 이 가운데 그나마 버텨줬던 것이 휴비스 정도였는데 이 관련주들 종가 좀 보겠습니다.
경동 인베스트 그리고 아모센스까지 하한가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태경산업 24%, 그리고 센코와 나인테크 27%, 21%, 그리고 티플렉스도 23%죠. 가볍게 20% 넘게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엑스페릭스나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종목도 각각 15에서 18%대 급락 마감이 됐고요. 휴비스 정도가 장중에는 상승 분위기 그래도 좀 유지해주나 싶다가 상승폭을 다 역시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쳤죠. 오늘장 종가상으로 보시면 보합의 거래에 마쳤습니다. 윗골이 아주 길게 달았고요. 8,42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반도체주들 보겠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앞두고 주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이 반도체 관련주들 강한 흐름이 이어졌었죠. 하지만 초반에 반짝했을 뿐 그 뒤로 갈수록 점점 밀려나면서 낙폭을 키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실제 장중의 변동폭은 상당히 좀 크게 연출이 됐죠. 대표적인 종목들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장 초반만 해도 뚜렷한 상승이었다가 종가상으로는 6.5% 하락이 됐습니다. 55,8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PSK 홀딩스는 10% 가까이 내렸죠. 8%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 성우테크론도 마찬가지로 10% 가까이 내렸습니다.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 10%가량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파도 6% 내렸습니다. STI 같은 종목도 장 초반에 강세 보이다가 7% 낙폭을 보여주면서 26,000원대의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프로텍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 초반 상승을 뒤로하고 6.7%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코도 6% 가까이 내렸고요. 인텍플러스 마찬가지죠. 5.5% 내리는 모습, 장 후반까지도 낙폭을 더해가면서 반도체주들 이렇게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